지난 14일 부산의 한 복합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유족들은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부산 복합리조트 화재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와 법 위반, 처벌 수위 등 앞으로 규명해야 할 부분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4일 부산의 한 복합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는데요. 유족들은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장례식장. 지난 14일 부산 복합리조트 화재로 숨진 A씨의 빈소입니다. 소중한 가족의 황망한 죽음을 마주한 유족들은 허탈합니다. 사흘 만에 A씨의 부검 결과를 들은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화재사로 확인된 겁니다. 매번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항상 사고 이후에 무슨 법안이 바뀌고 점검을 하고 하는데 근데 계속 반복이고 지금은 더 연쇄적으로 큰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 이러기 전에 먼저 조금 높으신 분들께서 좀 잘 정리를 해서 재발이 안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가신 분들은 어떻게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사고 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16일 화재 현장에서 실시된 합동 감식에선 리조트 B동 1층 배관 관리와 유지, 보수 공간인 PT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은 감식 현장에서 안전모와 휴대전화, 조끼 등 소관 유류물 10여 점을 분석 중입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관계자 수사라든지 CCTV 분析그런 부분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화인 수사를 지금 계속 진행할 겁니다. 며칠에서 일주일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무엇인지,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안전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 풀어야 할 의혹이 산적한 상황. 우선 경찰은 배관 절단 및 용접 작업을 하던 작업자 6명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접 중 불티가 튀어 불이 났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맞을 거예요. 그때 몇 번씩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사다리 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일을 하려고 혼자 하는데 그 사람이 막 허겁지겁 하얗게 질려갖고 불이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한번 허연 연기 나오지만 순식간에 뒤에서 이제 검은 연기가 막 치는 거예요. 당시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 배치해야 하는 화재 감시자가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할 대목입니다. 공사장에는 서류상 하청업체 40여 곳에서 841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해 12월 준공검사와 사용 승인까지 받은 현장에 수백 명의 작업자가 대거 투입된 점도 의문입니다. 오늘 5월 개장을 앞두고 공사를 급하게 서두르다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것인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막을 수 있었던 예고된 인재였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이번 화재는 인명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원인과 법 위반, 처벌 수위 등 앞으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 취재한 권정숙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권 기자, 지난 16일에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발화 지점은 추정이 됐는데요. 화재 안전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는지는 그 여부가 지적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해 12월 사용 승인을 받았고 소방 점검에서도 하자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등이 제대로 작동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명확치 않은 건데요. 지난 14일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해서 모든 구조자를 본 것은 아닙니다만 현장에서 봤던 구조자들의 옷이 젖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곳이 초고급의 리조트인데 이게 설치 의무가 아니어서 자동 화재 신고 장치가 없었다는 점도 지금 현재 논란입니다. 2023년 해운대의 한 호텔 화재에서 이 자동 신고 장치가 근무자보다 더 빨리 신고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화재를 계기로 설치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발화 지점이 1층인데 작업자들이 빨리 대피하지 못했고 사망한 6명 모두 1층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재 감시자가 없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공사 현장이 화재에 취약하고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이 많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죠.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작업 반경 11m 이내에 건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화재 감시자를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숨진 작업자 중에는 화재 감시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화재 감시자는 이런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감시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근로자입니다. 현장 감시자가 있었다면 더 빠른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용접 작업 시에 주변에 방염포 등을 깔고 작업했는지 등 작업 금지 규칙 여부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장을 찾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죠. 네, 맞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의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의한 처벌 대상이고 지금 한 명만 사망해도 중대재해인데 지금 이 산업 현장에는 6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사해야 될 부분, 또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 또 책임자에 대한 흥분의 처벌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돼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화재 작업장의 근로자는 840여 명에 달했습니다. 리조트 규모가 있긴 하지만 한 작업 현장에 각각 다른 업종에 이렇게 많은 근로자가 배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는 5월 개장을 앞두고 무리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 참사로 공사 현장의 화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장 화재가 더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의 호텔 공사장 화재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날 불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공사장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용접이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가연성 자재가 많은 현장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유독가스가 분출되고 단시간에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작업자들 가운데 누가 어떤 공간에서 몇 명이 작업하는지 파악이 어려운 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많은 위험물들이 있습니다. 목재부터 시작해가지고 페인트, 신나, 단열재 이런 가연물들이 불에 붙게 되면 많은 유독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인원의 유동성도 높기 때문에 어떤 몇 층에서 누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사장 화재는 완공된 건물에 비해 소방시설이 부족하거나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시 소방시설들을 꼭 비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고 큰 화재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인명피해라든가 어떤 큰 피해로다가 가는 걸 조기에 막을 수가 있거든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건축 공사장 대형 화재.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티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해 수용공간 부족 문제로 집단 안락사 사태를 빚었던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최근 38마리의 유기견을 추가로 안락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문화 친화도시를 내세우는 창원시가 이율 배반적 행동을 보인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동물공감연대 김미정 이사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동물공감연대 이사 김미정입니다. 네, 먼저 안락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의 문제점부터 짚어주시죠. 통합보호센터의 건립 목적은 환경 개선과 기존 개체수를 모두 다 수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계 공모 전후로 2차례 이상 면적이 축소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수용 공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2개의 보호소를 통합한 후 진해 보호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수용 공간 부족으로 작년 12월 89마리를 대량 안락사했습니다. 또한 대량 안락사를 한 지 2달도 안 된 창원시가 2월 10일 여전히 안락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정기 안락사라며 38마리를 안락사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작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자고 여러 번 건의했으나 매번 묵살되어 왔습니다. 창원시는 이처럼 사회적 공분을 사는 안락사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600두 이상 수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공간을 확보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센터 간 통합으로 발생한 다양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창원시가 올해 안에 진해 지역 보호센터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고요? 동물복지를 내걸고 시작한 통합보호센터의 건립이 대량 학살로 얼룩져 전형적인 탁상행정,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창원시가 최근에 보인 유기동물 관련 행정은 그 어디에도 생명보호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진해보호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기 위해 대량 안락사를 하고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반려동물 친화도시 창원시에 유기동물이 설 자리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원시의 생명경시 행정으로 창원시 이미지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시민으로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동물보호단체 입장에서 앞으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 보호소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안락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매년 안락사를 하고 있지만 개체수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안락사로 인해 계백증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시민과 공무원 간의 사회적 갈등은 심각합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개체수 때문에 계속 죽여야 하는 악순환을 그만 멈추고 죽여야 하는 생명을 태어나지 않게 하는 마당개 중성화를 확대해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창원시 보호소에 23년에 입소한 개체 중 유실견을 제외한 유기견이 1000마리인데요. 이 중에 550마리, 즉 50% 이상이 3개월 이하 어린 강아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개체의 입소가 심각한데 이런 어린 개체들의 번식을 막는다면 보호소의 고질적인 문제인 자연사와 안락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호소 운영에 있어 생명을 죽이는 악순환이 아닌 마당개 중성화를 통해 선순환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운영 방식이 될 것입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물공감연대 김미정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즉시 법안을 심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